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해외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영향으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간밤 22일 깜짝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죠. 미 증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깜짝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산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부진한 유로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ABS와 커버드 본드 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지만 부양 강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ECB 부양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있었던 22통화정책회의, 지금 뭐 화면에 저 잘난 슈퍼마리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내드린 그 첫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김동영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뭐 트리플 레이트 컷, 뭐 세 가지, 뭐 기준금리 내리다 보면은 덩달아서 이제 나머지 두 개도 같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만 기존의 0.15% 이게 지난 6월 달에 통화정책회의에서 0.25%를 0.15%로 낮췄던 그것을 또 10bp 낮춰서 0.05%. 자, 저렇게 된다면 이제 0.1%의 일본은행보다도 기준금리는 더 낮은 그런 뭐 기준금리가 되었습니다. 자, 예측은 금리 인하도 10bp 같이 내렸죠.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로. 그리고 이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설 때 은행들에다가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대출 금리도 10bp 낮춰서 0.4에서 0.3%로 낮췄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자산을 담보로 한 ABS, Asset Backed Security라고 그러죠. ABS를 갖다가 매입하겠다. 이 부분이 6월 달에 슬쩍, 그냥 맛배기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6월 정책회의 때 제시했던 TLTRO, 이른바 타겟티드, 목표가 정해진, 유로존 은행들이 대출을 갖다가 늘린 만큼 거기에 연계해서 이제 LTRO 자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게 11월 달 정도부터 풀리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걸 이제 뭐 어제 드라기 총재는 앞으로 보름 안에 이달 안으로 TLTRO 자금이 풀려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 ABS까지 이제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커브드 본드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일종의 그 담보를 끼고 있는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이렇게 이번에는 또 은행들이 상환 의무까지 제시한 그런 정도.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미국식 QE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대적인 국채 매입, 그것만 빼고는 지금 할 건 다 했다 하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일단 유로달러가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로를 많이 풀겠다는 얘기가 되겠으니까, 유로달러 지금 하루 사이에 어제 하루 저렇게 급락하는 모습이죠. 1.31대 초반에서 놀던 것이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이 열린 이 시점 뉴욕 종가하고 비슷합니다. 1.2933, 1.3달러 아래까지도 떨어지는 어제 하루 저 짱대 연봉 평소 유로 움직임에 비해서 얼마나 그 어제 22통화정책회의에 충격파가 컸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주간 차트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지금 이 유로달러의 주간 차트 저 가운데 왼쪽 부분에서 이제 시작하는 상승세가 시작하는 저 부분이 2012년 7월 이른바 드라기서는 유로를 사수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그때는 또 유로화가 너무 가치가 급락하고 남유로 국채 수익률이 막 오를 때였죠. 그렇게 해서 이른바 드라기가 뭐라도 하겠다는 이른바 whatever it takes 그 표현을 썼던 그때 이후 유로가 강세를 보이다가 1.4달러를 갖다가 다시 올라설까 할 무렵에는 또 다시 유로 강세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22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패키지 그 이후 저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만 저 차트상의 우상향하는 저 추세선 깨지고 주간 일목균형표의 저 구름대도 단숨에 뚫고 내려오는 유로 하락세가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 와중에 우리 달러원 환율마저도 내리고 있으니까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은 우리 유로원 재정 환율입니다. 뭐 유로하고 원화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유로달러 환율과 우리 달러원 환율을 곱한 유로원 환율이죠. 유로달러로 떨어지고 달러원 환율도 못 오르다 보니까 유로원 차트는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 저렇게 이제 유로 출범 이래 지금까지 그어질 수 있었던 상승 추세선 그것을 깨고 이제 유로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그런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가하자면은 상당히 시장도 놀란 것은 지난 6월 달에 내놓았던 그 1년의 패키지 정책, 완화 패키지도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제 한 3개월 만에 또 거기에 더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유럽 증시는 환호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유로존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드라기의 표현대로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다면은 저렇게까지 할 것인가. 아직까지 6월 달에 내놓았던 정책 TLTRO 자금은 아직 풀려나가지도 않았고 6월 달에 정책으로 인한 그 효과를 갖다가 이른바 지켜보는 관망 기간도 3개월 갖고는 부족하다 하겠는데 여기에 미국식으로 국채 사는 것만 제외하고 다 끄집어내는 이런 식의 카드를 내놓는 것을 보고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겁니다. 이거는 뭐 성형 중독이네요. 뭐 지금 이렇게 턱을 깎아내고 지금 그걸 아물기를 기다리기 전에 그것도 붕대 풀고 또 한 번 더 칼대는 그런 수준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노보튼이 이 양반도 뭘 알면은 입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이렇게 뱉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어제 또 호주 TV에 나와서 무슨 또 얘기를 했다는군요. 이것은 결국 유로 약세를 갖다 노린 부분도 크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외환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럼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당장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우리 뭐 증권가 애널들이 썼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유럽계 헤지펀드의 자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린 돈만큼 국내 증시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글쎄 너무 성급한 판단은 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장이 한번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풀려나가는 돈이 있다면은 제가 유럽계 헤지펀드 아니라 뭐 전 세계 이렇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굳이 한국 증시에 집어넣고 싶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라는 얘기죠. 증시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제 하루 종일 우리나라 뉴스에서 크게 나눴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떨어진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제 아이 한 명도 평균적으로 낳지 않으려고 한다. 자, 이런 걸 본다면은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장기적인 전망은 어둡다고 봐야겠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노인들만 덜거리는 세상,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는, 줄어드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배당 좀 늘리고 사내 유보금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치유될 대한민국 경제요. 그리고 정권시장 제도 자체에 대한 그리고 이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현 정부의 스탠스 이런 하에서는 우리 증시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진짜 여기에는 월급 다 그냥 아이들 학원비로 털털 털어넣어야 되는 어떤 사교육 이런 식의 어떤 뭐 공교육의 붕괴 등등 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갖다가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거 없이는 증시만 갖고도 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우리 시장 22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인가. 오히려 아까 보셨던 유로원이나 덩달아서 또 달러의 환율도 105원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엔원 환율도 추락하고 있는 이 모습. NDF 시세를 보았을 때 전일 대비 한 1, 2원 상승에 그칠 달러 환율이라는 얘기는 우리 원화의
엔화, 달러, 유로 할 것 없이 전반적인 모든 통화에 대한 원화 강세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또 고민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화까지 연결지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센터장님 9월 전만 보고서 살펴보니까 현재 국내 시장이 좀 더 박스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셨고 만약에 2030포인트가 붕괴될 경우에는 기술적인 판단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 주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좀 반등하긴 했죠. 9월 시장 전망 좀 분석해 주시죠. 네, 2030, 코스피 2030포인트는 그냥 순전히 기술적인 전망입니다. 일간 차트상으로 61선 지나는 그런 부분이죠. 저거는 먼저 차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수급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 레벨도 무너진다면은 국내 수급 체계가 좀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코스피, 달러원 할 것 없이 전부 전반적인 박스권 장세밖에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그런 국면이고요. 글쎄, 지금 시간도 없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그 달러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장이 열리지 않죠. 추석 연휴로 인해서. 달러엔 일간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연초에 찍었던 105.44, 그 전 고점에 거의 육박하는 모습이죠. 월간 차트도 한번 띄워주신다면은요,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다 하는 부분을 차트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105엔대 초중반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달러의 낙폭, 즉 저기에 대해서 이른바 기술적으로 조정 차원에서는 볼 수 있는 맥시까지 왔다는 것을 차트상으로 보이실 겁니다. 또한 95년 이후에 이른바 역플라자 합의로 147엔까지 올라갔던 달러엔, 그 이후에 저렇게 크게 내려오는 위에 점선으로 그어진 저 추세선, 저기에도 걸려있는 그런 레벨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9월 그리고 10월에 이르기까지, 이제 연말에 이르기까지 달러엔 환율이 이제 105엔대 중반을 열고 정말 110, 115, 120을 향해서 가는 그런 달러엔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일본 당국이 원하는 한 101이나 103엔 정도의 박스권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100엔 아래로 푹 꺼지는 달러엔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 판단은 완전히 달라지면서 거기에 따른 또 설명도 새로운 논리가 또 필요한 그런 국면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외환시장의 흐름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 9월 중순은 특히 또 설 세고 나면은 오늘 밤에는 또 당장 미국의 고용지표가 있고 또 추석 세고 오면은 또 FOMC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9월은 이렇게 위든 아래든 환율도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든 아래든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추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한 시점이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던 나노신소재가 어제까지 약 3%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목표가인 5%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되셨는데요. 전체 승률은 22승 6무 그리고 11패가 됐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19일 이상로 멘토님의 추천주였던 LG유플러스가 14거래일 만에 벌써 26%의 수익률을 보이고 계십니다. LG유플러스 아직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나노 신소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우리가 추석도 세고 그러면 다음 주 11일 목요일인데요. 아이고, 그때까지 주식 못해서 어떡해요, 맞죠? 자, 하지만 나노 신소재 이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주가 자체가 참 이게 사람 마음대로 참 안 돼요, 항상. 여기서 고점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보면 보이지만 사실상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접는 모습이거든요. 접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 낮더라도 일단 5%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승부 처리가 됐는 거고,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자,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수급적인 분위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잡아주는 부분이었고, 자, 기관이 주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농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얘네들이 심리적인 부분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최소 그래도 5% 나야 되는데, 3% 조금 아쉬워요. 좀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수익 좀 보세요. 사나물 LCD, 그 부분 자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샤프샤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술력적인 부분 자체가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나노신소재는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나노신소재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홀딩하면서 목표 수익률 5% 꼭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LGU 플러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LGU 플러스 어제 제가 또 공개방송에서도 이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다 되고 또 그래가지고 비밀을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과연 이게 배당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 것일까요? 아니면 통신주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숨겨진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아직 호재거리가 노출되지 않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단에 들어오는 부분, 상당히 빠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외국인 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관이 과연 국내 기관일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보지 않습니다. 중국계 자금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LGU 플러스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농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9,84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바로 이 날이었는데요. 추천해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달리는 말에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고 상당한 공포심 극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바닥권에서 정별 초입권에서 수급의 움직임을 보고 난 다음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때는 걱정 없이 우리가 비중 자체를 크게 싣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다만 1,000만 원을 사셨으면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14일 지났습니다. 2주 지났지만 26%가 올랐어요. 그만큼 주식이 한편으로 어려우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좀 더 규칙대로만 한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이 또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즐겁게 매매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LGU 플러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는 눌림목 공략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 가격대 지금 11,500원대 분포되어 있죠. 거기 1차적인 지지 가격 형성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2주 만에 26%의 무려 수익률을 내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장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동양강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양강철 한번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수익 났습니다. 5% 달성해서 승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문의도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도 많으셨는데 자, 다시 한번 타이밍이 왔죠. 지금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일단 동양강철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TV에 대한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TV에 들어가는. 자, 우리 집에 보면 TV 요새 어때요? 대부분 다 스마트 TV라든지 안에 TV가 조금 크죠, 인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감싸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촉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베젤이라고 하거든요. 그 베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동양강철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에 납품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럼 LG전자에는 납품합니다. 자, 납품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베젤 타입,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타입의 TV 프레임에 글로벌 독주 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왜 글로벌적인 독주 체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 봤을 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PER 14배짜리입니다. 지금 상당히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요선한 게 기억합니다. 어떤 자리냐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20주 선 자체가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품매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주 선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 자체 지금 갭으로 뛰었습니다. 맞죠? 앞에서 갭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힘들게 의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는 무조건 돌파해서 올라가겠다. 이때까지 돌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사용해서라도 무조건 올라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었고 그게 2640원입니다. 자, 2640원 기준으로 일봉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자, 여기서 나오죠. 힘든 과정이 겪어졌고 자, 누가 올렸습니까? 바로 기관과 지금 외국인 양매수 올렸습니다. 제가 양매수 좋다고 했어요? 안 좋다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양매수 들어가면 물립니다. 자,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물렸지 지금. 그럼 언제 사야 됩니까? 하단에서 누군가 한 명이 또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네요. 외국인이 그대로 들어와줬습니다. 자, 여긴 바닥입니다. 지금 요거 그대로 매수가 시초가, 그럼 목표가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 짧게 갑니다. 자, 2,490원, 일주일 동안 보야시 큰 성과 내리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들고 계시고요. 조금 불안한 거는 이게 규칙상 다음 주 금요일 이 거래일 뒤에는 우리가 AS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 불안합니다. 그거 말고는 뭐 시간적인 부분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 지금 바닥권 움직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금 자세한 거나 아니면 LG 플러스 조금 뒷이야기 이런 부분은 오늘 공개방송 지금 열어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꼭 한 번씩 듣고 그렇게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2일하고 13일 추석 끝나고 안호선님이 말씀해 주실 거지만 12일 13일 대구 범호동입니다. 수성구 범호동 어딘지 아시죠? 범호 내거리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투자증권 2층 거기에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가장 큰 데죠. 우리 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그것도 꼭 참석하셔가지고 수급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삼루기법에 기초해서 보는 방법 그리고 종목 꼭 받아가세요. 제가 항상 강연하면 종목 드려요. 그 종목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즐거운 수익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동양 강철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장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장 예상부터 좀 해주시죠. 네, 시장 예상은 썩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는 조금 약보합 정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어쨌든 주요 지지라인이 제일 중요하다. 코스피는 2050포인트 전후, 그리고 코스닥은 57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유럽의 홍풍이 좀 넘어오지 않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약보합 정도 한 205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려 하고 있고요. 일단 2070포인트에 대한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가 좀 녹록치 않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주요 지지라인 2050포인트의 지지라인은 또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좁은 박스권 한 20포인트 내외의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또 내일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휴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또 선물로 동시 만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심리를 좀 관망세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상승을 하고는 있어요. 강보합 정도에 출발하고 있는데 570포인트, 513포인트 참 돌파가 쉽지가 않네요. 월요일에도 돌파를 하는 듯 했는데 결국엔 음봉으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돌파를 시도하나 했는데 또 다시 하락 전환되면서 좀 장대 음봉이 나왔죠. 좀 중요한 자리에서 음봉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70포인트.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저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좋은 박스권이라면은 한 568포인트에서 570포인트, 70한 3, 4포인트 내외에서의 횡보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이 오늘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원 정도 오늘은 좀 올라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22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010원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1020원은 또 이제 좀 강한 저항권에 맞물릴 수도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카드를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가 또 강세로 또 돌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원인 환율도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당월물은 볼 필요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차월물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12월물에 대한 선물 베이시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녹록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베이시스가 1.3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기 힘들다.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가 12월물 기준으로 한 1.8 혹은 잘하면 2점대 이상에서 움직여준다라면은 의외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74% 상승한 15,792.64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빨간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5%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이어서 1% 넘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만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오늘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생명은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1%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다음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만 유일하게 홈쇼핑 중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와 CJ E&M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코스피는 일단 전체적으로 보합권이나 또는 약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업종들이 좀 많고, 전기, 전자, 이제 철강, 금속, 의약품, 제조, 그리고 의료 종밀, 종이, 목재, 기계, 섬유, 의복, 비금속 광물, 이 정도가 좀 플러스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전기전자가 간만에 또 올라오네요. TC에코, 써니전자, 삼영전자, 삼화전기, 성문전자, 그리고 삼화콘덴서, 아남전자, 이필름, 필록스 이런 종목들 좀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가 약 1% 가까운 상승폭,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0.88% 올라서 시작을 했고요. 자화전자, 대덕GGS,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일진머티리얼, 삼성전자도 0.4%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갤럭시 노트 4가 좀 공개돼서 그런지 이 삼성전자 쪽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이 소폭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인데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현대 BNG 스테일이라든지 만호제강, 그리고 현대 하이스코 하이스틸, 그다음에 문배철강, 황금 ST, 한일철강, 부국철강, 고려아연, DSR 제강, 대창, 그리고 한국주철관,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쪽인데, 의약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일양약품, 그리고 동성제약이 또 반등을 좀 보여주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유유제약, 한미약품, 오리엔트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그리고 신풍제약, JW 중해제약, 삼일제약, 그리고 광동제약, 삼진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제주 쪽에서는 뭐 사마페인트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제주 쪽에도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권인 종목들이 꽤 됩니다. 근데 플러스권 있는 것들은 뭐 무림페이퍼라든지 모나리자, 일양약품, 이 서현, 그리고 MH에탄올, 한국아트원제지, 벽산, 제지주들하고 내부 이 건자재나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변동성이 좀 있는데 지금은 또 종이목재 업종이 좀 올라오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무림페이퍼라든지 한솔, 아트원제지, 페이퍼코리아, 이런 종목들 좀 세고요. 선무의복 쪽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베이직하우스가 최근에 반등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림이라든지 BYC, 그리고 한섬, 원림, 전방, 일신방직, 이런 종목들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 대연 같은 종목도 최근에 상승폭을 좀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코스닥 쪽은 뭐 최근에 전체적으로는 콘텐츠 쪽이 가능한데, 오늘은 또 섬유의복 쪽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섬유의복 쪽은 코데즈 컴바인이 상한가로 갔고요. 원풍물산, 데코네티션, 그리고 웰크론과 지엔코, 아즈텍 WB, 좋은 사람들, 부산방직 같은 종목들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 소프트웨어 쪽도 좀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국사이버결제가 또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습니다. NH엔터테인먼트 인수설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좀 모멘텀을 계속 받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전자결제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오름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모바일 리더, 안랩, 원스, 유비벨록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 쪽 게임주들이 많이 되고 포진되어 있죠. 플레이 위드 M게임, 바른손 ENA, 그리고 디지털 조선, 위메이드, 조이시티, 한비소프트, 액토즈소프트, 게임빌, 컴투스,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급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한 200억대, 그리고 코스닥 한 18억대. 일단 선물을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저께 다행스럽게 선물이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강도가 좀 강하진 않았어요. 오늘 한 1000계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경기 부양이 뉴욕 증시는 그렇게 썩 크게 방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잘하면은 좀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의외로 뭐 유가증권 시장에 강한 매수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선물이 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면은 최근에 매도에 따른 부담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음 주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달에는 한국은행도 금리에 대해서 좀 인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형성된다라면은 시장 자체는 수급이 좀 급격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화학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철강, 뭐 전기전자, 운송장비, 뭐 금융. 약간 이제 어찌됐든 이제 경기 민감주들,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환시장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3원 상승한 1,022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서 1,023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로 1,020원 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22의 금리 인하로 유로달러 환율이 14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22는 기준금리를 종전 0.15%에서 0.05%로 인하를 했고요. 예금금리도 마이너스 0.2%로 인하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자산담보부 증권과 커버드 분들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환율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요. 달러원 1개월물이 1,023원 4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65전을 고려하면 전 거래일 현물한 종가였던 1,019원보다는 약 2원 55전 정도 상승한 셈인데요. 왜냐하면 이번 22의 경기 부양 조치로 유럽계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요. 이는 원화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여기 환율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22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와 미국 고용 지표를 앞두고 추가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심이 높기 때문에 1,020원 초중반대의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지만 1,020원대 중반부터 대기하고 있는 내고 물량으로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020원에서 1,027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요.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다시 오늘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현대그린푸드입니다. 위니아 만도 인수 처리 의사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고바이오입니다. 삼성 메디슨 합병 소식에 나흘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호텔신라가 어제 또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어제 좀 지지선을 잘 만들어놨고 오늘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나친 주가 조정은 좀 매수 기회라 삼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관광진흥개발기금 개정안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폭락을 전일에 했었지만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대기업 면세사업자 영업이익 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관광진흥개발법 개정안 이 부분이 좀 발의가 되면서 호텔신라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국내 면세점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면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면세점 규모가 확대되고 규제 완화를 하는 추세에 반하는 어떤 방안이 통과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일단 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사실 호텔신라가 이 9만 원대부터 13만 원, 14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좀 조정이 나왔어야 되고 10만 원 초반까지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그간 올라서 못 살던 호텔신라를 좀 좋게 살 수 있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이겠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성장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너무 넉다운 하지 말자. 오히려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얘기를 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위니아만도 인수 철회 때문에 또 오늘 급락이 나오네요. 사실 이 위니아만도 인수 때문에 현대그린푸드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지난달 7일이죠. 현대그린푸드와 위니아만두 최대 주주 간의 어떤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인수 타당성을 좀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 4일까지 이제 확정적인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MOU상, 그러니까 양해각서상에서 정하는 배타적인 협상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배타적인 협상 기간이 중요하냐? 이제 이게 풀리면 다른 경쟁자가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급락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물론 뭐 현대그린푸드가 여기서 완전하게 좀 인수를 처리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인수 철회 의사를 통보를 했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응이 좀 나오는데, 항상 마지막에 스토리는 어떻게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다시 인수전에 뛰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좀 재미있게 관심 깊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너무 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 근데 이제 급락 이후에 오늘 또 반등이 나오네요. 근데 저는 갭자리는 좀 메우지 않을까. 그래서 뭐 19,000원, 20,000원대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20,000원 이상의 모멘텀이 위니아만두에 대한 인수였다면 또 뭐 자체적으로만 봐도 한 20,000원 부근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솔고바이오인데, 뭐 삼성의 메디슨 합병 검토, 삼성전자의 메디슨 합병 검토 소실 때문에 또 이 솔고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합병을 검토는 하고 있다는데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좀 밝혔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 삼성 메디슨, 솔고바이오가 이 삼성 메디슨 계열사 메디너스의 지분 14%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의 삼성 메디슨 합병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대감은 분명히 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바닥권 한 500원 부근에서 지금 8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 60%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3거래 1, 4거래 1 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단 좀 조심하긴 해야 됐대죠. 근데 전체적인 상황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더 끌고 가도 되지만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HN 엔터테인먼트와 한국사이버결제를 인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CJ제일제당입니다. 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쿠쿠전자인데요. 기관 물량 부담에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사이버결제를 어저께 이제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NHN 엔터테인먼트도 급등세를 띄웠었고, 어저께 뭐 한국사이버결제는 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게임을 워낙에 사업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사업을 좀 다양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지금까지 빅게임 부분에 대해서 한 2,3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한국사이버결제를 인수를 하면서 라인과 좀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해외 역구매, 역직구 판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도 그러한 것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NH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일단 오늘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어저께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다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성과는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다각화하는데 NH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보면 네이버겠죠. 네이버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엄청난 큰 대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걸 진입을 했을 때 과연 또 이제 지금 그 중소기업이 타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이 침투를 했을 때 그 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는 이제 꾸준히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이제부터는 좀 확인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을 띌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는 점진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어저께는 아침에
잘 샀다라면 수익이 날 수 있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갭 상한가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상한가가 풀린다고 했을 때는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매수하시기에는 너무 부담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상한가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매매를 할 필요까지 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좀 개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것도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이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이버를 등에 입은 상황에서 한국사회보결제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내일 뭐 다음 주 뭐 거래가 힘들겠습니다만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이 40만원 돌파를 좀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라이신 가격이 상승세로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잘하면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음식료 업종 종목군 대비해서 CJ제일제당이 못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뭐가 못 올랐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이제 작년 주가 수준에 왔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군들 중에서 우리 대상을 좀 보신다라면은 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띄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오뚜기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마찬가지죠.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CJ제일제당은 어떻게 됐냐면은 한번 크게 반대로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이고,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라이신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반대로 흘러갔다라면은,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라이신 가격마저도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라면, 이 고점, 40만원대는, 단기 고점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길게 봤을 때는 그냥 고점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는 그냥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제일당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은 길게 봤을 때는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후전자가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좀 크게 빠졌고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렸죠. 풀리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 부담감. 처음에 상장했을 때 화려하게 시장에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 없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이제는 매물에 대한 부담까지도 이제 쌓여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만원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요. 18만원을 이탈한다라면은 아무래도 공모가 이후에, 그러니까 공모 이후, 그러니까 그 4월달 8월 6일, 이제 8월 6일에 이것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손해가 됩니다. 모든 투자자가 손해가 되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공모를 하셨던 사람들 외에 기존에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팔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18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유념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KB금융과 LIG손해보험이 KB경영진 중징계의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삼강 M&T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금감원이 전일에 KB금융하고 이 국민은행 두 곳에 대해서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벌어지는 또 분란과 관련해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이명록 KB금융 회장 그리고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사퇴를 했지만 이명록 이 KB금융 회장 금융지주 회장은 중징계에도 일단
사태를 좀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KB금융 내부자의 수장들의 중징계에도 LIG 손해보험 인수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다소 걱정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뭐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았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중징계가 좀 내려짐에 따라서 이제 여론의 압박을 느꼈던 이제 금융당국이 심사 자체의 어떤 이 승인 기간을 좀 늦출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됐던 심사 기간이 좀 진행이 더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언젠간 뭐 마무리될 일이고, 그렇게 뭐 크게 악재로서 좀 반영될 어떤 그 정도의 재료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뭐 오늘도 보니까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가를 좀 트렌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일단은 뭐 견고하게 더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 전망 때문에 오늘 강세가 나오는데,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견조한 실적 그리고 저평가 이 두 가지가 좀 대두가 됐죠. 3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한 5% 정도 가까운 수준의 증가세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한 1% 정도. 근데 특히나 이제 플랫폼 이 매출 이쪽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을 이 플랫폼 매출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일단 뭐 3분기에 대한 이 이익 추정치, 매출액 추정치, 영업이익 추정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온 게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TV 트렌드가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좀 전환됨에 따라서 이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은 3분기에 좀 마무리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 고해상도 TV 전환에 따른 대응을 좀 해야 되죠, 회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용 투자 이런 부분은 좀 마무리될 거고, PER이 올해 예상으로 한 10.6배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저점 수준이다. 더 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주가상으로 뭐 기술적으로는 뭐 2만 원에서 한 2만 3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만 4천 원, 5천 원을 좀 돌파시켜 놔야 직전 고점이었던 2만 7천 원에 대한 이 트라이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2만 4, 5천 원을 좀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에 따라서 3만 원 가격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삼강 MNT인데, 삼강 MNT도 역시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죠. 해양 플랜트 기자재 업체인데 본격적으로 좀 되게 좋아질 수 있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면서 오늘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는데, 이제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효과, 이게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해져 있는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폭이 더 커진다, 뭐 이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효과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후육 강관의 어떤 매출이 증가했다. 뭐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익 반영은 클 거고요. 그리고 이 상선 브록 대비해서 단가가 2배 이상 높은 해양 플랜트 기자재 쪽의 본격 제작, 이런 부분들이 좀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가격대 한 4,300원대까지 매물대가 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물대도 돌파를 해내고 저항도 좀 돌파를 해내려면 4,000원 한 600원, 그리고 만약에 더 높이 잡으면 직전 고점이었던 4,700원을 뚫어내야 이제 5,000원을 넘어가는 새로운 가격대로 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직하우스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M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림페이퍼입니다. 중국의 반덤핑 관세 폐지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SM이 주가가 좀 등락거리는 것 같아요. 어저께 뭐 홍콩 최대 뭐 매니지먼트 사하고 합작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뭐
그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전환되면서 마감됐고요. 오늘은 다시 뭐 똑같은 이유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뭐 공연도 많아지고 또 상반기에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서 공연 관람이 좀 적었던 부분들을 하반기에 좀 몰아간다라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되면서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대는 부담은 좀 작용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매물대가 결국엔 5만 원이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이 다시 뭐 3만원 초반까지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4만 5천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좀 이평선, 이격도,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 조절을 좀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5만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급등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100%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다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기다리고, 방향성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무림페이퍼가 좀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반덤핑 규제가 해제가 됐다.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프리미엄 아트지 쪽으로, 시장 판로를 넓히려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반덤핑 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당장 이제 어쨌든 수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800원대까지, 뭐 오늘 당장 2,800원 못 가겠습니다만은, 좀 길게 보신다라면은 2,800~900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바로 갈지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신규로 접근하신다라면 2,600원 초반, 내서 좀 매수가를 좀 타진하시면서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베이직 하우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베이직 하우스에 대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상반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띄었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나온 뉴스는 그래도 뭐 8월달 장사가 잘 됐다, 7월달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감이 과도했었다라는 또 평가가 나오면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하나의 그 기업을 가지고 평가가 설왕설래,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OX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다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19,000, 2만원 초반에서 24,000원대까지 20%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24,000원에 대한 매물대가 좀 쌓여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지금 여기서 신규를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차라리 한 25,000원 정도 완전히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한 23,000원 초반 혹은 22,000원 중반 정도, 그러니까 26,700원 정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거나 기대감이 있는 거는 결국엔 중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차가 다르다라면은 주가 움직임도 강하게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한번 눌려줄 수 있다는 거 착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다. 차익 실현 및 현금 확보에 주력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용훈 팀장님입니다. 화끈한 드락이 외국인 투자자 매수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환율 수혜와 정책 기대감이 있는 내수주에 주목하자. 건설과 서비스 업종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코스닥 박스권 돌파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 연휴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된다. 포트를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및 현금 확보에 주력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차익 실현할 만한 업종군이나 종목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은 상당히 소강 상태고,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 한 4포인트 정도로 좀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개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비중이 높을 텐데, 지금 그동안에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던 이제 요우커 관련 종목들, 중국의 이제 소비자들 겨냥한 화장품이라던가 밥솥 관련 종목들, 예, 지금 차익 실현이 오늘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쏠림 현상이 좀 강한데, 예를 들면 게임주들이라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라던가 이제 중국 요우커 관련 종목들이 중국의 중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크게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한 절반 이상은 좀 해놓고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시청자분들 바카라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바이오, 카지노, 딴따라, 그래서 바카라라는 업종, 하반기를 주도할 업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에서 삼성 메디슨 합병 얘기 나오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상한가 치고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랜드라던가 바이오스페이스라던가 이런 바이오 종목들, 메디톡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크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SM 비롯한 이제 엔터 업종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휴가 끝나면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해 놓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 정말 신기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컴투스 게임비를 비롯해서 기타 게임주들 당분간 이런 그 랠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아직도 가격이 비싸네 싸네 하는 논란이 상당히 좀 많지만,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좀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오히려 좀 매수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리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지났는데요. 또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일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 유럽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어떤 강한 증시 부양책, 그리고 유럽 금리를 인하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의지를 확고히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이 지금 좋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시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추석 자금이라고 보여지는 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2050선 부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2050선, 즉 150만 원대 가까이 있었을 때도 2050선 부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였죠.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2050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금 잘 버텨주고 있던 부분들이 같이 올라간다면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전일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죠? 전일 573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밀려 내렸죠. 그러니까 제가 573까지는 순항 랠리였고 결과적으로는 573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변동성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왔는데 어제 전일 급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바로 또 새롭게 회복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기획 3,000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죠?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정책 이슈가 지금 재부각이 되고 있고 중국 내 지방정부 경제정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의 지금 상해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올해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도 올라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가 꺼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중국을 제가 대한민국 증시가 올라와야 되는 가장 강한 모멘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특히 중국 증시가 살아 돌아와야 된다.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된다. 요 두 가지를 드렸는데 두 가지 다 지금 어느 정도 맞추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장이 빠진다라는 것은 근거 없는 궤변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내수 불황형 흑자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내수 불황형 흑자가 흑자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얘기 드렸고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바로 간다 확 간다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아가방 컴퍼니나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아가방 컴퍼니는 계속 연일 올랐죠. 그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보령 매장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요일부터 가격 제한폭, 수요일 날 10%가 넘는 삼성, 목요일 날도 전일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하한가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조정이에요. 결국은 강한 상승의 조정이고.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고, 화장품주, 전일 쪽 강하게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상승하고 있죠. 그죠?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방림,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의류산업이라 그랬죠. 그죠? 지금 베트남 쪽에 진출해 있는 의류산업, 이 방림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죠? 방림도 얘기 드렸었고, 그 다음 TK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MK 트렌드 전일까지도 좀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부분은 뭐냐면 중국 중산층 확대예요. 결국은 중기적 모멘텀이 부과되었고 중국 소비 관련주는 화장품, 의류, 유아용품 이쪽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중국인들의 소비 문화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제품의 질을 선택하죠.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화요일 날 드린 얘기였고요. 수요일 날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간다 새로 간다. 간다 참 또 간다. 차량 경량화는 미래차의 과제고, 그죠? 미래차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래서 거기서 잡아드렸던 게 에코플라스틱, 그죠? 에코플라스틱. 그 다음에 화성 RNA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화성 RNA. 그래,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좋은 모습이고, 화성 RNA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현대 E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EP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화성 RNA도 지금 고점에서의 지금 영역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 EP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EP. 그죠? 이게 큰 대자가 왜 나오나요? 자, 현대 EP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금 조금 편안한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겠나. 현대 EP가 오늘 한 1.83% 또 오르고 있네요. 그죠? 바닥권을 다져놓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죠. 바로 전일입니다. 간다 새로 간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간다 새로 간다를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가 수요일 저녁에 발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갤럭시 엣지 그리고 증강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갤럭시 기어 VR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은 새로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기어 VR이 이렇게 안경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헤드셋을 끼고 영화를 보게 되면 대형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실감이 납니다. 그죠? 바로 눈앞에 있고 그 다음에 3D로 펼쳐지고 그죠? 그래서 더욱 더 실감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 관련주하고 어제 전일 잡아드렸던 것들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한국큐빅이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큐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큐빅이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금일 이제 소폭 조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스 테스트 할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떤 하락적으로 가닥을 추세 전환이나 하락적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늘 상황에 맞게 흘러가고 정해진 대로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 중국과 일본의 증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글로벌화된 대한민국의 증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그들과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또 박스권의 영역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는 즉 이 박스권이 굉장히 장기적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적 박스권을 당연히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의 바닥 따지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계속 흔들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이 자 뭐와 맞물려서 즉 차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최경환 경기 부양책 초이노믹스라고 부르는 그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서 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펼쳐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는 화랑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자산 비중 중에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시기다. 이걸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조금 차분한 마음과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긴 명절 연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명절 연휴 때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한가위 잘 보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11일 날이죠. 11일 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한가위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5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는데 역시나 569포인트에서 상승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